광활한 평원의 주인 와이오밍은 땅 아래에 숨겨진 비밀과 신비를 속삭이는 바람입니다. 구불구불한 언덕 한가운데에는 논리와 중력을 거스르는 위풍당당한 구조물인 악마의 탑이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둥은 지질학적 형성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비의 상징, 천국과의 연결 지점, 많은 원주민에게 신성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문명의 유물을 보고 있는 것일까? 외계인 방문에 대한 단서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자연의 힘의 인상적인 현현을 보고 있는 것일까? 이 수수께끼 같은 장소의 중심부를 탐험하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데 참여하세요. 번호 1 워요밍주 북동부의 대추원과 소나무로 뒤덮인 언덕 사이에 장엄하게 솟아오른 악마의 탑은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벨푸르쉬 강, 벨포어시 리버, 위 380m 높이에 우뚝 솟아있는 이 고독한 존재는 경이로움, 고대 전설 및 과학 이론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고든 벽과 기하학적 기둥은 탐험가, 과학자, 원주민 공동체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유럽의 기록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특히 1875년 리처드 어빙도지, 리처드 어빙다지 대령 덕분에 이 지역은 이미 라코타, 러코터, 샤이엔, 키오와, 카이어워와 같은 부족들에 의해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후아족의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곰에게 쫓기는 7자매가 위대한 정령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곰은 그의 발 밑에 땅을 들어 올렸고 곰은 그들에게 도달하려고 시도하면서 탑의 벽에 발톱으로 깊은 자국을 남겼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수직 줄무늬를 일으켰습니다. 정착민들이 서쪽으로 갔을 때 그들은 이 독특한 형성, 즉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는 육각형 기둥의 고독한 탑을 보고 놀랐습니다. 1875년 블랙 힐스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박물학자 헨리 뉴턴은 그 구조, 대칭, 높이는 누구에게나 감탄할 가치가 있는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특함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도 생깁니다. 어떤 지질학적 과정이 그토록 고립되고 완벽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탑 주변에서 암석 조각과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지역 지질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고대 문명의 흔적일까?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현상의 증거일까? 탑의 존재 자체가 자연적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에서는 흥미로운 유서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곳에는 약 4만 개의 현모암 기둥이 바다로 가는 길로 완벽하게 들어맞는데 역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안 형성과 달리 악마의 탑은 고립되어 위풍당당하게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인근의 블랙힐즈는 광물이 풍부한 광산과 깊은 영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와 함께 흥미로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악마의 탑이 평원에서 솟아오르듯이 러시모어산은 산에서 조각되어 이번에는 인간에 의해 형성된 또 다른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이어집니다. 이 경이로움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구의 깊은 곳에서 공통된 기원을 공유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숙고할 때 미지의 큰 비밀이 남는다. 악마의 탑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가? 그것은 단지 지질학적인 보석일까? 아니면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사건의 흔적일까? 현대 지질학에 따르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악마의 탑의 형성은 그것이 라콜라이트, 레컬라이, 즉 퇴적암층 사이를 지나갔지만 결코 표면에 도달하지 못한 마그마 덩어리임을 나타냅니다. 마그마는 분출하는 대신 지하에서 서서히 냉각되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침식으로
주변의 부드러운 물질이 제거되어 하늘로 솟아오른 인상적인 기둥으로 구성된 이 거대한 화성암 구조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이트의 신비로움이나 매력을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의 놀라운 힘과 우리 행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식 버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안 이론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악마의 탑이 화산 형성이 아니라 선사시대에 존재했을 거대한 나무의 화석화된 그루터기라고 제안합니다. 그 지지자들은 몸통과 비슷한 일반적인 모양과 나뭇결을 연상시키는 수직 기둥을 지적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생물학적 단서가 암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이론은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우리가 지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고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후광에 더해지면 탑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수년 동안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 유적지 근처에서 이상한 빛과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악마의 탑이 다른 세계에서 온 독립체의 관심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계,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3종의 근접 조우, 클로즈 인카운터즈 오브 더 서드 카인드에 출연한 그는 미지의 존재와 외계인과의 유대감을 굳건히 했다.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어딘가에서 놀라운 무언가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바로 이 형성이 그것을 관조하는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계의 다른 신비한 장소와 비교하면 놀라움이 더욱 커집니다. 결국 악마의 탑은 과학과 신화, 이성과 성스러움이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명에서 벗어나는 경이로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월이 흘러 조각된 자연의 마천루로 보든 고대 전설에 가려진 기념물로 보든 그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해에 영감을 주고 도전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모든 과학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탑은 침묵을 지키며 평온을 바라보며 각 세대에게 탐험하고 상상하려는 욕구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번호 2 캐나다의 데본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뻗어있는 황무지입니다. 화성 표면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묘한 풍경. 이것은 캐나다 북극의 외딴 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도인 데본섬입니다. 붉은 행성의 혹독한 조건을 반영하는 거친 지형과 기후로 인해 나사가 21,000 스퀘어 킬로미터의 이 섬을 향후 화성 탐사를 위한 시험장으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3,900만 년 전 운석이 남긴 14km 너비의 흉터인 호튼 충돌 분화구가 섬의 풍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지형과 기온이 화씨 영하 58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기상 조건은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도전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사의 호텀마우즈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이곳의 연구기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역경에 직면한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기술을 테스트하고 화성의 험준한 표면을 횡단하도록 설계된 탐사선부터 가혹한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우주복에 이르기까지 화성의 삶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데본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섬은 우주 탐사의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인 화성 여행의 길을 닦을 것입니다.
번호 3 벵골만에 있는 31평방마일에 불과한 노스 센티넬 섬, 노스 센터넬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부족 중 하나인 센티넬 쪽의 고향입니다. 이 공동체는 6만 년 이상 동안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서 존재를 유지해왔으며 삶의 방식과 조상의 전통을 보존해왔습니다. 센티넬은 그들의 영토와 생활 방식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외부 세계와 교류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 언어 및 신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족에는 50명에서 400명 사이의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사냥, 낚시, 천연 자원 채취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이 섬을 방문객 출입 제한 구역으로 선포하여 센티넬이 현대성에 영향 없이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에 따라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센티넬 부족의 고유성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번호 4 콰이머더 그란데이 아일랜드, 브라질. 상파울루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는 너무나 치사적이어서 대중의 출입 금지가 선언된 곳이 있는데 바로 뱀섬으로 더 잘 알려진 케이마다 그란데 섬입니다. 이 106에이커의 땅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있는 뱀 중 하나인 황금 창머리 독사의 놀라운 개체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종은 수천 년 동안 섬에서 고립되어 진화해왔으며 자연 포식자가 없고 먹이가 될 철새가 풍부합니다. 그 결과 뱀이 번성하게 되었으며 그 수는 2,000 내지 4,000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뱀의 독은 매우 강력하여 문자 그대로 사람의 살을 녹일 수 있으며 한번 물면 1시간도 채 안 되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 해군은 방문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자연 서식지에서 황금 창끝을 연구하는 소수의 연구원 그룹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번호 5 광활한 남태평양에서 인구가 58명에 불과한 작은 섬은 가계도가 얽힌 관목과 더 닮은 전설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각 거주자는 자신의 조상을 한 남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쿡 제도의 외딴 산호 한 초인 파머스턴 섬은 역사와 유전학이 독특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이야기는 1863년 윌리엄 마스터스라는 영국인이 3명의 폴리네시아인 아내와 함께 이 섬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마스터스와 그의 아내들은 23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들은 차례로 새로운 세대를 키웠다. 오늘날 이 섬의 주민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윌리엄 마스터스의 직계 후손이며 파머스턴은 세계에서 가장 유전적으로 동질적인 인구 중 하나입니다. 파머스턴에서의 삶은 자동차도, 상점도, 수돗물도 없는 단순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섬 주민들은 육지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식량을 재배하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위성 전화를 통해 외부 세계와 통신하며 의약품과 연료와 같은 필수품을 가져오기 위해 1년에 2번만 방문하는 보급선에 의존합니다. 번호 6 트리스탄 다 쿠냐, 트리스턴 더 쿠니어. 세계에서 가장 외딴 거주 섬, 남대서양의 광대 한창공에서 작은 땅이 파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된 곳이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주 섬인 트리스턴 더 쿠니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인구가 250명에 불과한 이 화산섬은 여전히 자연이 가장 지배하는 곳이며 현대 문명의 측면이 먼 기억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17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트리스탄 다 쿠냐는 우뚝 솟은 절벽, 푸른 계곡,
생명으로 가득 찬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이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안식처입니다. 이 섬에는 날개 길이가 11피트에 달하는 트리스탄 알바트로스부터 해산물 애호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진미인 트리스탄 랍스터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랍도록 다양한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스탄 다 쿠냐, 트리스턴 더 쿠니어, 에서의 삶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섬은 너무 외딴 곳에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주일 동안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으며 여전히 거친 바다와 위험한 해류로 인해 횡단하는 것이 무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섬에 도착하면 주민들은 허리케인급 바람, 폭우,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짙은 안개 등 혹독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싸워야 합니다. 번호 7 시베리아의 신비한 분화구. 시베리아에는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으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혹독해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80m의 거대한 구멍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시베리아 북부의 이 지역은 천연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야말반도에 갑자기 거대한 분화구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거대한 지하 폭발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음모론자들이 이곳이 UFO의 착륙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 갇힌 가스가 샴페인병의 코르크처럼 가열되고 팽창하여 결국 폭발합니다. 확실히 알려진 것은 그것이 초기 이론 중 하나인 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분화구는 아래에서 위로 밀어붙이는 힘의 산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다. 러시아가 해답을 찾았다면 그 답을 세계와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번호 8. 멕시코 마리에타스 제도에 숨겨진 해변에는 많은 멋진 관광지가 있으며 일부는 다른 곳보다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매력적인 곳 중 하나는 마리에타스 제도의 플라야 에스콘디다, 플라이어 에스칸디더입니다. 섬 중 하나의 표면 아래에 위치한 이 해변은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커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중에서 보면 초록색 섬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처럼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사랑의 해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어두워진 후 이곳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해변은 오랫동안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제고했습니다. 이제 그 구멍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련의 군사폭탄 테러로 인해 발생했다는 오래된 소문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에타스 제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멕시코 정부는 과거의 군사 실험을 위해 이 제도를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립공원의 일부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이 독특한 해변을 찾는 커플은 종종 카약을 타고 다른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자연과 로맨스의 한 구석을 찾습니다. 번호 9. 스웨덴의 아이스 호텔. 스웨덴 북부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경이로운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아이스 호텔, 아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토르네 강, 토어너 리버에 지어진 이 호텔은 전 세계 예술가들의 재능 덕분에 해마다 생명을 불어넣는 얼어붙은 걸작입니다. 매 시즌마다 조각가들은 얼음 덩어리를 봐 리셉션, 메인 홀 및 독특한 스위트룸으로 변형시킵니다. 꼼꼼하게 조각된 객실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얼음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3월에는 얼음을 수확하여 다음 겨울 빌드를 위해 저장합니다. 일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호텔은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였습니다. 봄이 오면 호텔은 녹아 원래 있던 강으로 돌아가 마법 같은 자연의 순환을 닫습니다. 숙박시설 외에도 호텔은 세련된 요리, 아늑한 라운지, 가이드 투어 및 모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얼음 같은 숙박시설은 집이 항상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험 정신이 피난처를 찾는 곳임을 증명합니다. 비록 그것이 얼어붙은 것이라도. 번호 10. 중국 붉은 구름 봉우리 사원. 중국 스촨성으로 향하는 대담한 여정에서 모험가들은 8,000개 이상의 계단을 올라 멋진 붉은 구름 봉우리, 레드 클라우드 픽에 도달해야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바위 첨탑에는 500년 이상 문자 그대로 하늘에 닿는 다리로 연결된 두 개의 작은 불교 사원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도 이곳에는 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어떻게 가파른 절벽 아래로 자재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까? 이 업적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보강재는 이러한 구조물이 그러한 고도에서 극한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원은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전경을 포착하는 드론 애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격렬한 등반을 감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원의 장엄함과 자연 환경을 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장인 정신과 현대의 독창성이 융합된 이 작품은 역사, 신비,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일부 경이로움은 대리 경험하더라도 여행할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11. 대리석 대성당, 칠레. 칠레의 제네랄 카레라 호수, 네익 제너렐 커레러의 야생 기슭을 따라 시간이 조각한 자연의 경이로움인 대리석 대성당, 마어벨 커시드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동굴은 하룻밤 사이에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6,000년 이상 물의 작용과 빙하의 움직임으로 형성되어 자연의 진정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면 동굴이 마법처럼 변합니다. 호수의 청록색 물은 태양을 반사하여 부드러운 대리석벽에 밝은 푸른 색조를 띱니다. 마치 자연광 쇼와 같아서 매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방문할 때마다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부드러운 소리와 벽을 어루만지는 파도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최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리석 대성당에 도착하는 것은 걷는 것만 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푸에르토리오 트랑킬로, 포어토리오 트랑킬로의 인근 마을에서 카약이나 보트를 타야 합니다. 여름에는 빙하가 녹으면 수위가 높아져 동굴의 일부 구역이 숨겨집니다. 겨울에는 레벨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는 영역이 드러납니다. 매 시즌마다 이 숨막히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광택이 나는 대리석, 짙은 푸른색의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빛이 모든 것 위에서 춤을 추는 방식의 조합은 진정한 꿈을 실현합니다. 번호 12. 에레부스산, 남극 대륙의 얼음 대장간. 척박한 남극 대륙에는 전혀 흔하지 않은 화산인 에레부스 산이 있습니다. 3,794m 높이의 이 섬은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대륙에서 얼음의 경이로움을 조각합니다. 이 화산은 얼음바람에 직면하여 탑처럼 솟아오른 얼음 굴뚝을 만듭니다. 얼음 분기공으로 알려진 이러한 구조는 화산에서 분출되는 뜨거운 가스가 극지방의 공기를 만나 거의 즉시 얼어붙을 때 형성됩니다. 일부는 높이가 18m에 이르며 봉우리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지평선 아래에 태양이 비추면 공상 과학쇼처럼 보입니다. 이 탑 아래에는 화산의 열기가 지하 동굴을 조각하여 숨겨져 있고 신비하며 거의 외계에 가까운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영구적인 용암 호수 중 하나인 분화구에 있습니다. 마그마가 숨겨져 있는 대부분의 화산과 달리 이곳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 호수가 마치 세상에 노출된 불의 심장처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온이 영하 100디그리 셀시어스까지 떨어지고 바람과 눈보라가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진계, 열화상 카메라 및 기타 장비를 갖춘 그들은 이 잔혹한 환경의 비밀을 탐구하고 문서화합니다. 지구상에서 에레부스 산의 얼음 분기곡만큼 아름다움, 신비로움, 위험을 결합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번호 13. 자이언트 코즈웨이, 북아일랜드. 핑갈스 동굴, 핑겔즈 케이브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까운 거리에 북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 자이언트 코즈웨이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바다로 뻗어 있는 거대한 돌길처럼 보이며 약 4만 개의 현모암 기둥이 놀라운 대칭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화산 활동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전에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고 갈라지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하학적 모양이 생성되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핀머쿨이라는 아일랜드 거인이 바다를 건너 스코틀랜드 라이벌과 대결하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인상적인 기둥 중 하나에 있으면 그러한 신화적인 전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이야기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엔트럼, 해안과 수평선까지 뻗어 있는 바다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계단석에서 자연탑에 이르기까지 이 기둥은 지질학적 경이로움이자 아일랜드의 자연 및 문화유산의 상징입니다. 과학이든 전설이든 이곳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둑길을 따라 걸으며 그 비밀을 탐험하고 경치에 감탄하기 위해 옵니다. 번호 14. 요정 굴뚝, 카파도키아. 거대한 버섯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한 이 우뚝 솟은 암석은 수세기 동안 여행자와 과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법 같은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요정 굴뚝은 환상적인 생물의 집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형성된 자연 조각품입니다. 수백만 년 전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강력한 화산이 폭발하여 지구를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재는 응회암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암석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바람과 비가 참을성 있게 이 높고 굴뚝 같은 구조물을 조각했고 이제 풍경의 조용한 수호자로 서 있습니다. 일부는 최대 40m 높이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화산층에 묻혀있는 바다 생물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는 현재 건조한 이 지역이 한때 고대 바다 밑에 잠겨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요정 벽난로를 정말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부드러운 응회암 속에서 집과 교회, 심지어는 지하도시 전체를 파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했으며 자연의 솜씨와 인간의 독창성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요정 굴뚝은 단순한 지질학적 형성 그 이상으로 휴화산, 사라진 바다, 회복력 있는 문명에 대한 이야기꾼입니다.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이로움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면 지구 자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 장소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번호 15.
나미비아의 유령 도시 콜만스콥. 나미비아에는 한때 삶이 번성했던 진정한 유령 도시라는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1908년 제커라이어스 르왈러라는 철도 노동자가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도로 책임자인 아우구스트 슈타우프, 오거스트 스토치에게 주었고, 그는 다시 광산 기술자인 쌍키니선에게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채굴권을 사서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다이아몬드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광산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칼먼스커프 마을이 설립되어 빠르게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병원, 빵집, 상점, 심지어 콘서트 홀까지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칼먼스커프는 편안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모범적인 독일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적어도 5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인근에서 채굴되었습니다. 1920년까지 344명의 백인 정착민과 800명의 현지 노동자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출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1926년에 칼먼스커프에서 170마일 떨어진 새롭고 더 풍부한 광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에 시립기관이 문을 닫았고 1980년까지 칼먼스커프는 완전히 버려지고 사막모래 아래에 반쯤 묻혔습니다. 그러나 더 비어즈 회사는 도시의 일부를 복원하여 야외 박물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모래로 덮인 집과 유령 건물을 둘러보고 잊혀진 사막의 보석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번호 16. 나마노 델 데시에르토, 칠레. 칠레의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를 따라 여행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아타카마 사막의 모래 언덕 사이에 서 있는 특이한 인물, 즉 모래에서 나와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손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지는 거인이 표면 아래에 묻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곳에는 거인이 없습니다. 이 인상적인 조각품은 1992년 칠레 예술가 마리오 아이라러제베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야자수는 높이가 11m, 약 35피트입니다. 제작자에 따르면 이 작품은 무자비한 자연의 힘에 직면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이 시설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사막 중 하나로 간주되는 아타카마 사막에 정확히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때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황량한 곳은 생명의 흔적은 없고 태양과 모래만 있는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극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방문객이 조각품을 보러 오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비문과 낙서로 개인적인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방당국은 사막의 손을 돌보며 이 강력한 예술작품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관광객이 남긴 자국을 주기적으로 제거합니다.